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그러나 알아야죠. 듣고 나면 알아야 될 것 같은, 세상에 이런 걸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해주는 참 얄미운 언더스탠딩이시죠? 예,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흰개미에 대해서 배웁니다. 흰개미 좀 아십니까, 장 기자님? 무시무시한 거라는 것들은 뉴스에서 많이 들었어요. 무서워요, 흰개미가? 집을 갉아먹는답니다. 조금 갉아먹겠지. 무너질 수도 있답니다. 흰개미가 갉아먹어서? 네, 오, 집을. 전 재산인데. 그럼 재건축을 빨리 되나 좀 그러면? 신박하십니다. 어쨌든 이 흰개미가 이런저런 이슈를 몰고 다니고 있는데, 네. 오늘은 이 흰개미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음. 넓고 깊게 네. 그리고 재미있게 배워보겠습니다. 네. 흰개미에 대해서 뭐 그냥 하나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저만 그랬나요? 요거 딱 듣고 나면 그 어디에서도 흰개미에 대해서 최소한 30분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네. 잠시 후에 중동고등학교 안주현 선생님. 원래 중동고등학교가 좋은 학교였는데 네. 이 안주현 선생님이 가시면서 더 좋은 과학 특성화 고등학교가 지금 되고 됐답니다. 사실상 되고 있죠. 네. 성신여대 겸임 교수로도. 그러니까 중동고등학교와 성신여대는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럼요. 네. 자,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주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뵙습니다. 점점 더 여름 방학이 다가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성신여대가 먼저 방학을 하고 네. 중동고등학교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학교는 다음 주에 종강을 하고요. 고등학교는 한 달 좀 넘게 남았네요. 7월 말쯤에 방학을 합니다. 저는 언제쯤 방학이 있을까요? 어른 되고 나니까 제일 나쁜 게 방학이 없어진 거. 제일 좋은 건 시험이 없어진 거. 매일매일이 시험 아닙니까? 매일매일 시험이면 그건 시험이 아닌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상이 되는군요. 그럼요. 가끔 시험 보니까 그 시험이 힘든고 스트레스 보는 거지. 뭐 매일매일 시험이라면 그건 시험이 아니죠. 방학 그랬을 때는 방학 때 무엇을 주로 하셨나요? 방학 때 일단은 뭐 하고 싶은 일탈, 뭐 만화방 가기, 뭐 이런 거, 그거 평소에 다니는 게으름 피우기 이런 거. 평소에 안 가시고 평소에는 제가 모범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만화방에 가 있는 친구들 잡으러 가고 뭐 그런 거 했었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방학하기 직전에 얼굴이 되게 좋으셨다가 음. 방학이 끝나갈 때쯤에 정말 표정들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이해되죠. 사실은 선생님들도 네. 물론 학생들을 사랑합니다만 학교 가기 싫습니다. 그렇죠. 그쵸. 음. 네, 학교 가기 싫은데 그럴 때 하는 생각은 학생일 때 학교를 안 가면 그냥 하루 결석인데 내가 안 가면 우리 반 애들과 내 수업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또 이제 출근을 하게 되죠. 선생님 안 오시면 좋잖아요. 학생들도 좋아할까요?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안 오시면 자습이잖아요. 자습. 그러네요. 저는 그때 좋더군요. 고등학교는 다 이렇게 과목별로 선생님 다 들어오시잖아요. 가끔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오셨는데 뭐 자습? 어제 숙취가 좀 있어서 자습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요즘에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흰개미 얘기를 할 텐데 네. 왜 흰개미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최근에 뭐 뉴스에서 많이 다뤄지기도 했었는데 이제 네. 우리나라 모처에서 이제 흰개미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되게 유해한 종인 것으로 처음에 이제 알려져가지고 뉴스거리가 굉장히 그래요? 있었죠. 네. 흰개미는 유해한 겁니까? 이게 사실 인간 기준으로 해충이냐 익충이냐를 판단한다면 네. 흰개미 중에 어떤 종들은 해충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흰개미 입장에서 변명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그쪽에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그 친구들은 그냥 자연에서 당연하죠. 뭐 열심히 모든 먹고 건. 네.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이제 인간에게 해로운 쪽으로 가면 보통 해충이라고 표현을 하죠. 부르니까 네. 인간이 부르기에는 해충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흰개미가 없어요? 아, 우리나라에도 흰개미가 원래 있고요. 아, 원래도 있습니까? 토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네요. 토종 흰개미가 사실은 있긴 있는데 네. 토종 흰개미들 중에서도 이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사실 나무를 먹는 종이어서 문제가 됐고요. 나무를 먹는 종도 물론 있었는데 그래서 과거 기록을 보면 이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절들, 네. 문화재들, 이를테면 합천의 해인사, 부산의 범어사, 네. 뭐 이런 절들뿐만 아니라 뭐 강릉의 오죽헌 이런 데들에서 흰개미가 발견이 돼서 이제 뭐 비상이 걸렸었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 되게 옛날부터 있었더라고요. 기동 대들보 이런 거 먹으니까. 아, 네. 목재를 먹기 때문에. 자, 그럼 뉴스들부터 먼저 보죠. 준비해 오신 네. 자료를. 네. 일단 저는 제목을 뭘로 붙일까 사실 고민을 했어요. 그건 저희들이 고민한 그렇죠? 겁니다. 네. 네. 선생님은 그냥 그냥 오늘 전체를 어떻게 엮어야 하나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였는데 네. 사실 우리가 흰개미에 대해서 아는 부분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도대체 이걸로 무슨 연구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네. 이제 관련된 제목은 얘기들을 흰개미 탐구로 했고 네, 굳이 넣어봤습니다. 날짜와 이름까지는 안 넣어도 되는데 그냥 습관이 된 거죠. 아, 맞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뉴스들인데요. 그래서 네. 뭐 집을 무너뜨린다, 뭐 전통 한옥을 갉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제 굉장히 오.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그런 뉴스군요. 네, 사실은 외래종이 등장을 하게 되면 경계를 일단 하고 이것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국립생태원이나 환경부에서 주체가 돼서 이제 침입종이나 외래종이 발견되면 이거 네. 혹시 우리나라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감시하게 되는데 네. 사실 외래종이라고 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위해한 것들이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이번에 그 신고가 되었던 그 흰개미 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미랑 완전히 다르네요. 좀 생김새가 다르죠. 네. 저거 크기가요. 네. 어느 정도 큰 거예요? 흰개미 크기가 되게 천차만별인데 일반 예. 개미보다는 생각하시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개미보다는 좀 큰 사이즈로 2배 정도로 보면 돼요? 예, 맞습니다. 아, 많이 크지는 않군요. 사진 저렇게 보니까 확대돼서 막 보니까요. 비둘기만 하네. 그리고 이제 날개가 있어서 더 커 보이죠. 어. 근데 이제 개미도 마찬가지지만 흰개미도 이제 짝짓기 할 때 보통 이제 공중으로 날아올라서 네. 비행하는 상태에서 짝짓기를 하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그 시기에 중성충들은 이제 날개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게 끝나면 이제 날개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날다가 눈이 맞아서 네. 붙어서 계속 난다고요? 네, 그 상태로 이제 날다가 이제 떨어지겠죠? 이야. 네. 그 볼일 다 보고 이제 떨어지고. 네, 그래서 좀 아름답게 표현할 때 뭐 신혼비행, 뭐 결혼비행 이렇게 표현을 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되는군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이제 나무를 먹는다는 점입니다. 사실 특이한 점이에요. 나무를 먹는다는 거죠. 나무를 생각해 보면 일반 식물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딱딱하죠. 풀이라고 비교해 보면 풀은 좀 부드럽기도 하고 수분감도 있고 그러니까 살짝 건드려도 왠지 좀 잘 으스러지면서 먹기도 쉬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나무는 여기서 우리가 얻을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나무를 먹는 건 외래종만 먹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다고 하는 종도 다 나무를 먹어요? 우리나라에도 나무를 먹는 종이 있습니다. 아, 근데 나무를 먹는 종 중에서도 이제 네. 흰개미 종류가 사실 되게 많은데 한 네. 3,000종 정도 있대요. 흰개미에 해당하는. 근데 그 중에는 사실 나무를 먹는 종도 있고 그다음에 나무 중에서도 습한 나무, 젖은 나무를 선호하는 종도 있고 마른 나무를 선호하는 종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토양을 먹는 종도 있고 그 밖에 뭐 다른 것들을 먹는 종도 다양하게 그렇군요.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네. 중에서 사람한테 사실 피해를 주는 녀석들은 아무래도 좀 마른 나무를 먹는 친구들이 네. 문제가 되죠. 습한 네. 건 우리가 주의하면 되지만 네. 마른 거는 일반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발견된 것들도 이제 한번 발견되고 나면 이제 근원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 마루를 뜯고 뭐 문틀을 뜯고 이렇게 해서 봤는데 결국은 찾아서 네. 방제를 했다고 합니다. 아, 찾아서 서식지를 찾은 거예요? 개미집? 네,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흰개미는 수명이 굉장히 긴 편이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개미들은 왜 사회성 동물이라고 해서 여왕개미와 생식을 담당하는 이제 개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을 담당하는 개충들이 있고 이런데 생식을 담당하는 개충들 같은 경우에 일반 개미는 암컷 개미는 그래도 좀 살지만 수컷 개미는 거의 생식 끝나면 죽는
수준으로 수명이 짧거든요. 근데 암컷 개미도 오래 살아봤자 사실은 몇 년 수준이라면 네. 흰개미 암컷은 길게는 50년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해서 와. 네, 그래서 서식지를 완전히 찾아서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번 계속 자리 잡으면 장난 아니겠네요. 예 맞습니다. 계속 문제가 흰개미 발생할 수 암컷 한 있다는 마리가 네, 흰개미 수컷 여러 명이랑 네, 이래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수컷들은 그냥 그때 돌아가시고 아니요, 흰개미 수컷도 여전히 오래오래 역시 살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암컷이 더 오래 살지만 그런데 한 컵과 한 수컷이 계속 같이 살지는 않는다. 그렇죠. 수컷이 아무래도 수가 더 많긴 하죠. 하지만 음. 이 시스템이 좀 독특해요. 왕과 여왕이 있고요. 오. 예비 생식충들이 있습니다. 야. 그래서 혹시나 알겠습니다. 이제 왕이나 여왕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로 어.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실 거고 좀 우리가 뭘 배워야 해주실 텐데 가능하면 그 얘기를 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일단은 개미랑 흰개미는 이름이 비슷하니까 흰개미 하면 왠지 개미랑 비슷한 느낌이 네. 들죠. 네. 근데 이제 분류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개미보다는 개미랑은 좀 먼 편이고 바퀴벌레랑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흰개미는 예, 그래서 그래요? 바퀴벌레나 아니면 바퀴벌레에서 같이 갈라져 나온 이 사마귀 종류랑 흰개미가 좀 공통점이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근데 사실 옛날에는 이름만 보면 이제 아실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사실 개미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뭐 크기도 그렇고 멀리서 보면 생김새도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색깔만 네. 다르고.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이 나타나서 이제 그렇게 분류가 됐고요. 얘네 둘의 사실 공통점은 절지동물이라는 점입니다. 절지동물은 뭐 이름에서 있지만 마디절자에 이제 손가락지 해서 부속지 즉 뭐 다리 아니면 몸 이런데 체절이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왼쪽이 개미인가요? 왼쪽이 흰개미이고 흰개미, 오른쪽이 오른쪽이 개미입니다. 개미. 네. 예. 그래서 이제 절지동물이라는 사슴벌레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확대하니까 좀 그렇게 생겼죠. 네. 여기 앞부분 머리 부분에 좀 특징적인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개미와 흰개미의 공통점이라고 한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건데요.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고 네, 맞습니다. 위계가 있는 것 같다. 집단 생활을 하고 생식을 담당하는 게 완전히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 개체들은 이제 생식을 할 수 없는 비생식 개체들이라는 점이 또 진세한 여왕개미가 임신을 하고 네 맞습니다. 여왕개미와 짝짓기하는 숙개미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왕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 네네. 그럼 왕 하나, 여왕 하나가 생식해서 국민들을 낳고 네네. 나머지 국민들은 암컷이건 수컷이건 그냥 일이나 하고 일을 하고 뭐 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아니면 이제 병정개 아니 그러니까 일을 군사개미가 있어서요. 좀 이렇게 좀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담당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개미들은 여왕개미와 왕개미의 자손들이네요? 그런 셈이죠. 근데 자기 자식들은 계속 일하라고 하고 본인들만 짝짓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죠? 이게 되게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네. 사실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업이 정말 고도화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적당히 직업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식을 한다는 게 사실 생식에 필요한 영양이나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뭐 네. 양분도 당연한 거고 네. 그거를 그냥 한 개체에 소위 말해서 이제 다 몰아놓고 아. 나머지 개체들은 그럼 그 생식충들이 우리 집단의 유전자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나머지 일들을 해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일 도와주고 지켜주고. 네네. 그래서 그거를 진사회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참진자를 써서 진짜 사회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군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흰개미 집단의 개충들인데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생식에 관여하는 예. 개충들이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군인개미, 군사개미, 네. 그다음에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게 일개미. 일개미입니다. 약간 노동을 크기도 좀 담당하고 다르고. 있죠. 네. 색깔도 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턱이 다른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네.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류목이 다른데요. 얘는 바퀴목에 해당하는 순서가 바뀌었네. 요 왼쪽에 있는 게 흰개미죠. 그래서 흰개미 암목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근데 분류라는 게 조금씩 변동되는 측면이 있어서 예전에는 뭐 흰개미 목으로 따로 독립도 시켰다가 근데 학자에 따라서는 같이 이렇게 묶기도 했다가 약간 변동이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생김새는 개미랑 비슷한데 저 계통을 따지면 바퀴의 사촌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옛날에는 개미인 줄 알았다가 갈라졌던 지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흰개미는 나무를 먹지 않습니까? 네. 나무를 먹으면 자기 스스로는 소화시키는 게 불가능하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생하고 있는 다른 세균이나 원생생물 이런 미생물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가 어디 살겠어요? 뱃속에 살겠죠. 그러니까 이제 장 속에 흰개미 장 속에는 이제 그런 공생세균들이 있어서 이제 소화를 도와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런 특성들을 가만 보다 보니까 개미보다는 이제 바퀴의 친척들 중에 바퀴에서 갈라져 나온 친척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하고 더 가깝지 않나. 그래서 물론 그 뒤에 개놈 분석도 했겠지만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다음에 형태적인 차이점도 아까 뭐 이미 눈으로 익으셨겠지만 좀 더 보면 곤충이기 때문에 뭐 머리, 가슴, 배, 뭐 날개, 뭐 두 쌍, 그다음에 뭐 다리, 세 쌍 이건 같은데 안테나라고 해서 더듬이 모양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발견하면 날개가 있으니까 이제 처음엔 구분이 어렵지만 자세히 보면 개미는 이제 더듬이가 이렇게 약간 90도로 꺾여 있는 모습. 예. 그다음에 날개가 내장이긴 하지만 앞날개가 뒷날개 부위에서는 확실히 사이즈가 큰 네. 그런 모습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흰개미인데 흰개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날개 두 장이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흰개미 속명을 이소프테라라는 라틴어로 그렇게 부르는데 푸테라는 날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아이소가 붙었는데 아이소가 이제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두 날개 사이즈가 모두 같다라는 뜻의 성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소프테라. 네, 맞습니다. 영어로는 저걸 터마이트라고 읽습니까? 네, 맞습니다. 흰개미. 네. 그다음에 허리 부분이 개미는 되게 잘록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흰개미는 이렇게 두툼한 허리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날개를 펼친 상태가 아니라 접은 상태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이 이제 개미고 왼쪽이 흰개미인데 완전히 확 포개고 있느냐와 약간 벌린 상태로 있느냐 이런 차이도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흰개미 안에서 계급이 갈라지고 이제 개체마다 특성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물론 얘도 곤충이니까 이제 알부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제 알 다음에 유충이 나오고요. 유충 다음에 번데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약충으로 넘어갑니다. 번데기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이제 불완전 변태라고 이제 어렸을 때 배우죠. 아무튼 그런데 약충이 된 다음에는 이제 운명이 달라지게 된 거래요. 그래서 이제 생식을 담당하는 개체와 그다음에 이제 군인이 될 거와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가 될 것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생김새도 달라지게 되죠. 이게 이제 턱의 생김새입니다. 확실히 공격이나 방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군인개미 같은 경우에 턱이 굉장히 크고 단단하고 세 보이게 이제 발달을 했고 아무래도 일을 하는 친구들 거는 조금 근데 저 녀석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군인이구나, 나는 일이구나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유충 알에서 깨어나면 이제 애벌레가 되잖아요. 예. 애벌레도 이제 점점 성장을 하거든요. 네. 1령, 뭐 2령, 뭐 3령, 4령 이렇게 커가는데 한 1령에서 2령 정도의 유충까지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뭐가 될지 알 수 없고 이제 그 개체가 이제 뭔가 사회적인 역할을 하면서 점점 커나갈 때에 있어서 그 시점에서 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리에서 그 군체 내에서 필요한 인원들이 있겠죠. 그것들에 관한 것도 있고요. 너는 군인 해라라고 하면 정말 군인처럼 그때부터는 턱이 이렇게 변하고 네네. 너는 일해라 그러면 일개미처럼 변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내재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떤 경로가 켜지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그 사람에서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줄기세포처럼 아직은 이제 미분화된 상태로 그러면 태어날 들어있다가 때부터 정해져 있었겠네요. 유전자 안에서 일할 녀석과 싸울 녀석이. 그것은 아니고 이제 턱의 형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면 턱의 형태에서 점점 갈라져 나오는 것은 이제 중간에 그걸 미세하게 조절하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있을 거예요. 네. 걔네들의 어떤 조합이 켜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경로가 갈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네. 얘를 일을 시킬까? 군인을 시킬까? 야, 군인이 하나 비냐? 오케이, 너 군인해. 라고 하면 네. 일할 뻔한 녀석이 군인이 됐는데 네. 그때부터는 군인의 특성을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야, 그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 더 신기한 게 있어요. 흰개미 같은 경우엔 이거를 퇴화약진이라고 하는데 그 보통 이제 이 외골격을 가진 그러니까 내부에 뼈가 없고 겉에 껍질이 단단한 이 곤충 같은 녀석들은 성장을 할 때 탈피를 하거든요. 네. 허물을 벗고 껍질을 벗고 이제 그 안에서 좀 더 큰 개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보통은 점점 성장하는 쪽으로 당연히 탈피가 되잖아요. 네. 얘네는 거꾸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점점 줄어요.
줄어드는 방향으로도 가능한 게 예. 만약에 이제 일개미가 부족할 수도 있고 나는 일개미로 지금 됐는데 일개미로 되어서 이제 3령, 4령 점점 커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생식충이 부족해졌다거나 예를 네, 들어 뭐 네. 사건이 생겼다거나 네. 공격을 받아서 뭐 개체가 부족해지면 그것으로 변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이 친구 일개미였는데 네, 계급이 전쟁이 바뀔 나서 우리 수도 있어요. 병정개미가 좀 모자라면 네. 잠깐 너는 병정해야 돼. 요거 잠깐 스위치 바꿔야 돼. 잠깐만. 띠릭 이러면 네, 그때부터 네. 줄어들어요? 네, 네. 찍찍. 다만 이게 완전히 성체가 된 다음엔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네, 네, 네. 아까 이제 일형 유충까지는 미분화라고 했는데 그 이후엔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네. 결정이 되었다 야. 하더라도 완전히 성체가 되기 전에 아직 탈피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게 보통 교육 훈련으로 바뀌는데 네. 이 녀석들도 교육 훈련을 할 텐데 사람은 교육 훈련을 했다고 해서 저는 회사원일까요, 군인일까요? 맞춰보세요 하면 외모로는 못 맞추잖아요. 네. 그런데 개미들은 교육 훈련을 하면 외모가 바뀌는가 보네요. 사람은 그게 교육 훈련으로 그 바뀌나요? 그럼요. 사람도 군대 보내면 군인이 되고 회사 보내면 회사원이 되죠. 아, 약간 저거는 본질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본질이 바뀌는 게 궁금하다. 참 신기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2%만 신기한 모양이네요. 아, 네. 아니, 조사하면서 너무 혼자 신기하다 와가지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군사개미인데요. 제가 자꾸 습관이 돼서 병정개미라고 말을 하는데. 예, 이해하고 알아듣겠습니다. 군사개미인데 예. 군인개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여기 머리 쪽 그다음에 턱 쪽이 굉장히 발달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위에 있는 게 다양한 결과물들, 성체들의 모습인데 이 가운데 가장 크게 두툼한 몸체 끝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여왕개미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갈색 진하고 다른 것보다는 좀 큰 개체가 왕흰개미고요. 네. 모든 암컷 흰개미는 저 여왕개미처럼 생겼나요? 아닙니다. 여왕개미만 여왕개미처럼 생겼고요. 다른 암컷개미들은 이제 각자 계급에 따라 생겼습니다. 그 저기 화면 보면 네. 여왕개미가 있고 약간 그 이순이 여왕개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여왕개미가 죽으면 혹은 없어지면 저 네. 이순이 개미의 이게 꼬리 쪽이 저렇게 바뀌어요? 맞습니다. 아니 또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이거 신개미 진짜 신기한 거 많은데. 꼭 죽어야 저 세컨더리 개미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동시에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저 왕이 저게 이게 예비 여왕인데요. 왜 필요하는지 잘 생각하면 이게 되게 유전적으로 좀 약간 소름 돋는 게 여왕개미의 자손들이잖아요. 그 네. 근처에 있는 예, 일개미들은 네, 그 네. 유전적으로 전부 다 형제 자매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럼 만약에 그 상황에서 여왕개미가 만약에 죽었다. 네. 그럼 그 중에 누군가 여왕개미가 된다라고 해서 그 친구가 이제 다시 여왕개미가 돼서 생식을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좀 근친교배의 상황이 생기죠. 그러겠죠? 유전적 다양성이 예. 줄어들죠. 예. 곤충인데 뭐 어때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생존의 경쟁에는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유전적 다양성을 넓히는 게 좋으니까. 네. 그래서 신기한 게 여왕개미는 그 처녀생식, 무성생식이라고 하는데요. 무성생식의 방식으로 이 후보 여왕개미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스스로 여왕개미가 네. 혼자 그런데 생식을 해서. 근데 내가 낳은 개미와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걸 만들어낸다고요? 그렇죠. 나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개미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의 자녀들과는 다르게 되죠. 적어도 같은 동기간에 일어나는 일은 막을 수 있는 이모를 거잖아요. 만드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런 셈이 되죠. 근데 이제 세상에. 무성생식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는 동일하게 돼요. 여왕개미와. 복제 개미네요. 맞습니다. 왕개미와 섞이지 않고. 복제된 뭐 미니 개미가 되겠죠. 나의 미니미. 야.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네. 그 여왕개미가 죽어야만 그 세컨더리 그 퀸은 그때부터 여왕개미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제 뭔가 뭐 사고가 생겨서 뭔가 콜로니가 분산되는 경우도 그럼 생기고 끝까지 여왕개미의 역할을 못하고 이 친구가 먼저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왕개미는 뭘 원할까요? 아니 뭐 사람이라면 당연히 뭔가 윤리와 감정이 작용해야 되겠지만 저건 개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왕개미도 여왕개미가 낳은 아이들 중에 네. 수컷개미 중에 선발을 합니까? 그쵸. 맞습니다. 하지만 수컷개미도 수명이 길긴 한데 여왕개미보다는 짧기 때문에 그럼 수시로 수컷개미 미리 죽을 왕개미는 수 있죠. 수시로 네. 바뀌고 네, 네. 왕개미를 정하는 과정도 알려져 있습니까? 뭐 팔씨름을 한다든가 시험을 본다든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찌어찌 선발이 되고 네, 죽으면 네. 다시 어찌어찌 교체되고. 여왕개미는 좀 크게 생겼는데 네. 뭘 먹어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왕개미가 된 후에?
여왕개미가 된 후에 물론 이제 먹이를 공급받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업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개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보필을 하게 되잖아요. 여왕 전용. 네, 그래서 뭐 로얄 젤리 이런 거 여러 먹나 가지 봐요. 뭐 나무를 주로 먹긴 하겠지만 나무 이외에도 단백질도 섭취를 하고 그러니까 생식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또 그러다 보니 섭취를 저렇게 하는 것 여왕처럼 같습니다. 커진다. 필요한 것들 양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여쭙는데 좀 과하다 싶으면 네. 중간에 이제 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학생들을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보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아유 신기해라. 네. 아니 사실 이런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뭐 생활사 얘긴데 생활사 얘기는 사실 말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개미 같은 경우는 사실 차이점이 있는 건 한 가지예요. 번데기가 있습니다. 효파 단계라고 해서 완전 변태 과정을 거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충의 모습과 성충의 모습이 되게 많이 달라요. 유충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뭔가 지렁이나 이런 구더기의 모습과 비슷한데 성체는 완전 뭐라고 할까요? 각을 갖춘 네. 단단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변하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흰개미 같은 경우는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유충의 모습이 점점 그냥 커져서 성충이 되는 그래요? 식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냥 아예 작은 새끼를 낳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상태로 커지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다음에 생활 방식도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이제 개미는 사실 너무 다양하잖아요. 네. 우리가 다큐에서도 워낙 많이 보니까. 근데 재밌는 건 개미는 우리 보통 흙에 사는 거 많이 보고 뭐 다큐에서 뭐 나뭇잎 네. 갖다가 뭐 이런저런 거 하는 보는데 나무에서 사는 개미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도 역시 만약에 집에 출몰하면 나무를 갉아먹겠죠. 이제 근데 단지 차이점은 얘네는 나무를 갉아서 그 안에 사는 것뿐이지 먹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녀석들은 네, 그래서 얘는 이제 개미 중에서도 목수개미라는 종인데요. 그래서 목수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갈갑서 버리는군요. 네, 그래서 가루가 계속 생기니까 그걸 이제 입구에다 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살고. 네, 그래서 목수개미가 있는 쪽은 이제 구멍 입구를 보면 이제 부스러기가 되게 많겠죠. 네. 그다음에 얘네는 안을 그래서 되게 매끈매끈하게 잘 다듬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합니다. 목조주택을 좋아하는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목수개미가 사는 파먹은 나무들은 이렇게 좀 매끈매끈하게 구멍이 나는데요. 바로 후에 보여드릴 흰개미가 먹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형화되지 않은 그죠? 진짜 먹어치우는구나. 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먹는 거니까 예쁘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이렇게 파고 그러네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제 오래된 목조 건축물에 이렇게 파먹고 파들어가니까 속을 파먹네. 가끔은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겉보기엔 되게 멀쩡한 건물인데 사실 안은 흰개미가 가득하면 되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골다공증 걸린 뼈처럼. 아니면 그 치과에 충치 먹어, 충치. 저도 사실 이거 보고 충치 생각했어요. 네. 치과 가면 왜 안이 텅텅 비었는데 겉만 남아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무섭네. 네, 그런 소름 돋는 상황이 생기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덜한데 미국이나 약간 인도 이런 쪽에는 워낙 이제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는 흰개미가 워낙 들끓으니까 네. 얘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생활 팁 같은 걸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나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다가 네. 의심되는지 이렇게 찔러봐라, 나무를. 근데 당연히 단단한 나무는 드라이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진 않겠죠. 네. 만약에 흰개미가 번식을 해서 안이 텅텅 비었다면 이제 드라이버로 찔렀을 때 툭 들어가겠죠. 들어가죠. 네. 스티로폴처럼.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간이로 검사하는 방법 중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야, 미국의 주택건설업체는 흰개미가 정말 고맙겠네요. 기껏 지어놓으면 부셔주고 그럼 또 매출 올라가고. 사람들이 그러면 목조주택을 안 짓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파트를 공구리로 지으면 네. 좋은데. 콘크리트로. 네. 하지만 이제 뭐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흰개미 중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마른 목재 흰개미라고 해서 마른 나무 흰개미. 그래서 마른 나무에 사는 게 문제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짝 같은 걸 이렇게 해먹는 이런 친구들이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사는 애들은 뭐 습한 나무에 살거나 아니면 자기네가 드러나는 걸 또 얘네는 극도로 네. 좀 두려워한다고 하나?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동 경로를 노출시키지 않는 게 또 특징이라서 흰개미들이. 이렇게 막 그 나무를 파먹어서 이렇게 막 터널이 생기잖아요. 거기 위를 이렇게 토양으로 덮어놓는 흙이랑 자기 타액이랑 섞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덮어놓는 위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덮어놓는 일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찾아보긴 좀 어려운데 혹시 외국 여행하시다가 뭐 호주나 이런 데 저렇게 보다 먹고 보면 덮어놓는 녀석들도 있고. 붉은 토양으로 이제 나무가 덮여 있다 하면 그 속에는 이제 흰개미들이
야.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굳이 왜 또 덮어놓을까? 네. 쟤네가 또 이제 약점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탈피를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했는데 그 겉에 외골격이 개미보다는 너무 약하대요. 개미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혹시 잡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톡 해보면 네. 진짜 단단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럼요. 톡 터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빠직. 예. 그래서 걔네 보통 기자님 안 해보셨군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외골격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키틴질로 되어 있어요. 네. 새우 껍데기. 네, 맞습니다. 그 갑각류 껍데기와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게 온전히 키틴만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사실 다른 성분이 조금 섞여서 이렇게 단단하게 되는 거라고는 하는데 하필 흰개미 같은 경우에는 큐티클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네. 또 말캉말캉한 편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천적에게 약하겠죠. 아하. 네. 심지어 개미한테도 잡혀먹거나 이제 흰개미가. 공격당하고, 예, 아, 그래요? 몸집이 좀 작은 개미한테도 오히려 공격을 당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덮어놓는 게 자연 상태에서는 안전한 거죠. 자기 집 자기를 보호하는 거군요. 네. 그 밑에서 돌아다니려고. 네, 네, 맞습니다. 얼리버드가 와서 먹을까봐. 네, 그것도 그렇고요. 아, 그렇습니다. 살기 힘들죠. 다들 열심히 산다.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이제 이런 걸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워낙 뭐 종류가 많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무를 먹는 얘기를 또 잠깐 또 해보면 우리가 나무를 먹는 거 아까 내부 공생세균이 있어서 분해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목재가 사실 왜 문제가 되냐면 그냥 식물 이파리랑은 다르게 우리가 식물의 세포벽이 보통 셀룰로스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네. 옛날에 뭐 섬유질이 풍부한 음료 이런 광고들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네. 그게 섬유질이 우리 소화기관에서도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변으로 같이 나와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돕는다는 걸로 알려져 흡수 안 있죠. 되니까. 네, 맞습니다. 미에로 파이버에 들어있는. 예. 그래서 우리가 소화를 못할 정도인데 심지어 얘는 이제 리그닌 목재에는 셀룰로스뿐만 아니라 이제 헤미셀룰로스나 리그닌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굉장히 더 고도로 중합체를 이루고 있는 이제 목재를 먹는단 말이에요. 나무가 저렇게 생겼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과연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사실 이런 것도 이제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녹여 먹냐, 씹어 먹냐, 빨아 먹냐. 네. 이게 궁금한 거죠. 갈가서 일단 먹는데 들어간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네. 그럼 이제 뱃속인데요. 이제 뭐 턱이고 여기 입이 있겠죠. 그래서 먹으면 이제 식도나 뭐 소화관을 따라서 쭉 내려갈 텐데 장으로 내려오면 이제 곤충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장, 중장, 후장으로 얘기하는데 부위마다 살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가 또 다르다고 해요. 종마다도 다르고 그 친구들이 또 열심히 분해를 해서 그 결과물만 이제 주는 거죠. 흰개미가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뭐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도 그저께 살아가는 양분을 얻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생인 거죠. 저 끝에 나온 초콜릿 같은 거는 저게 흰개미 똥이에요? 아, 맞습니다. 나무를 먹고 배설물이죠. 배설물. 네. 근데 이게 되게 탐나는 기술인 게 뭐냐면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 이런 얘기하면서 항상 바이오매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요. 그걸 분해하는 기술, 즉 단단한 목재를 분해할 수 있는 기술이 사실 또 미래에는 되게 필요한 것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힌트를 또 흰개미에서 얻으려는 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연구들이. 그래서 흰개미의 장 속에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을 따로 분리해서 또 배양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적당히 어떻게 뭐 적당한 양의 장을 찾아야겠지만 투입을 해서 단시간 안에 이 목재를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이런 연구들도 생화학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조주택 철거를 저 균일하게 하면 어떨까? 그 자연 상태도 사실 좀 게으른 자식. 그렇죠. 지들이 진지면 지들이 해야지 철거를.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태적으로도 좀 그런 게 우리가 그 석탄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네. 사용하는 석탄은 이제 과거 지질 시대에 분해되지 못한 나무들이 석탄화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즉 나무가 분해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이 나무가 분해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무가 이제 유기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게 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무기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역시 전 지구적으로 그렇죠?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는 거고 에너지 수단, 물질 순환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흰개미가 목질을 분해하면 그게 흰개미 몸에서는 분해된 상태의 뭔가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네. 그것이 물질 순환에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자연 상태에서 나무를 방치하면 얘는 아무데도 쓸 수 없는 그냥 그 상태로 오랫동안 있어 버리게 되는데 그러다 석탄 된다면서요? 근데 석탄이 되려면 또 이제
심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걔네가 단시간에 메모리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사실 그러긴 어렵잖아요. 내버려두면 그냥 썩다 마는데 네,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제 서서히 흰개미가 썩는데 먹으면 금방 흰개미의 변이 되는데 분해가 되면서 그게 지구상에 있는 이제 물질 순환, 탄소 순환 이런 사이클 안으로 편입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흰개미의 그 배설물은 뭐예요 그게? 거기에는 이제 좀 먹다 남은 이 목질의 찌꺼기도 조금 들어 있을 거고 섬유질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얘가 먹은 흙이나 이런 것도 같이 빨리 들어 있을 썩는다. 거고요. 그다음 타액 같은 것도 들어 있겠죠. 어쨌든 물질 순환 안으로 얘를 자연으로 집어넣어 빨리 준다. 돌아가게 해주는. 아, 네. 흰개미들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서로 뭐 야 너 내일부터 군인해. 싫어 임마 네가 해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소통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요. 흰개미가 사실 이제 해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발견된 거는 사실 해충이라고 문제가 됐던 건 고유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원래 살던 종이 아니라 원래 원산지가 멀리 뭐 다른 곳에 있었던 그 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였거든요. 네. 걔가 어떻게 왔을까요? 네. 아 한국으로. 예. 수출품에 묻어서. 그렇지. 뭐 그쵸. 어디 목재 수입하면 그런 데도 왔겠지. 캐나다산 목재 갖고. 오고 요즘에는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오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으려면 어쨌든 흰개미들이 거기 실릴 만한 목재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고 네. 결국은 뭐의 문제로 이어지냐면 얘네가 어떤 먹이를 선택할까, 어떤 나무를 선택하고 뭘 선호할까의 문제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죠. 한국에 오고 나서 오기 전에요. 뭐 그러니까 오기 전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나무를 피해서 수입하든가 한다. 그럴 수도 있고, 네, 통관할 그다음에 때 뭐 검사를 뭐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방식이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의 근본이 흰개미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소통하는 방식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지금 뭐 귀여운 그림 있어서 한번 넣어봤는데 소통에 어울리는 그림 같아서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흰개미들은 좀 몸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피지컬이 약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숨어서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달했냐면 사실 시각은 많이 퇴화했고요. 네. 진동을 느끼는 감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숨어있는 위에 개미가 지나간다던가 뭐 다른 뭔가 사건이 일어났으면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근데 본인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얼른 빨리 알려주겠죠.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알려줘야겠죠. 군체 내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이 되게 됐는데요. 이거는 실험 중에 한 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실험인데 가운데 개미를 놓고요. 양쪽에 나무를 놨어요. 네. 옆에 써 있는 숫자는 뭐냐면 나무의 길이입니다. 네. 20mm짜리 나무와 20ml짜리 나무 사이에 개미를 놓은 거고 이거는 160, 160, 네. 20, 160 이런 식으로 7가지 정도를 놓고요. 뭘 했냐면 1, 2, 3은 그냥 대조군이고요. 4, 5, 6, 7을 보면 왼쪽에서 진동을 줬어요. 근데 내추럴 2.8은 뭐냐면 보통 상태에서 야생에서 이 정도 두께의 나무에서 이제 이 정도 두께 나무 떨어져 있을 때 다른 흰개미가 내는 정도의 진동이 2.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쪽에서 주었을 때 네. 흰개미는 왼쪽 나무를 선택하느냐 오른쪽 나무를 선택하느냐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이제 테스트를 한 거죠. 선택한다는 가서 뭐 붙거나 먹거나.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5, 6, 7도 마찬가지 설정인데요. 같은 상황에서 주는 진동을 계속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핑크 노이즈는 이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뭔가 같은 진동수를 계속 주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나름 대조군 같은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7.2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진동이죠. 이걸 저 실험을 뭘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있을 때 뭘 선택하는지. 아 흰개미가. 네, 이거는 어디랑 연관되냐면 사실 먹이도 먹이지만 서식지 선택이나 이런 어디로 숨어 들어갈 때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랑도 연관이 된다고 뭔가 합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룰이 있는지. 네, 맞습니다. 아니면 그냥 랜덤인지. 네. 마지막 거는 이제 인공으로 낸 2.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했더니 결과를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뭐 어차피 1, 2, 3은 여기 그 하얀 동그라미는 20mm를 선택한 쪽이고 그다음에 예. 까만 동그라미가 이제 160mm를 선택한 쪽이거든요. 짧은 쪽, 긴 쪽이라고 편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둘 다 같은 걸 놓은 거야 별로 의미는 없는데 다 보면 나머지 그래프를 보면 흰 쪽을 선택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경향성을 봤을 때, 즉 짧은 쪽을 주로 선호하고 단 한 가지에서 이제 긴 쪽을 선택한 쪽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네 번째. 자신과 동족인 흰개미가 내는 진동이 가까운 데 있을 때에는 작은 나무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 갔지? 네.
긴 나무를 선택한다고 긴 나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본능적으로는 진동이 뭔가 느껴지면 작은 나무 쪽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럴까에 대한 분석을 뒤에 찾아봤더니 어떤 느낌으로 나와 있었냐면 내가 뭔가 혼자 있고 지금 혼자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맞은 상황이에요. 진동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위기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 쪽이 있을 때 내가 어느 쪽으로 피신해야라고 한다면 큰 나무 토막 쪽으로 가버리면 거기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른 군체가 있을 수도 있죠. 거기에 가면 나는 외부 침입종이고 나 혼자서 저 많은 상대들을 맞닥뜨릴 자신도 없고 근데 왜 작은 나무 토막으로 가면 있어봤자 뭐 작은 개체, 적은 개체가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내가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연구자들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중대형 평형보단 중소형 평형을 선호하고 네. 다만 중소형 평형에서 본인과 비슷한 주파수가 나오면 거기는 전입 신고된 그 개미가 있다고 보고 네. 중대형으로 옮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그렇군요. 이제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진동을 그러면 본인이 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건데 아까는 듣는 거에 관한 거였다면 이번에는 진동을 내는 거.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거에 관한 또 다른 실험인데, 여기 위에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여왕개미와 그 다음에 왕개미들, 즉 생식이 있는 개충이고요. 가운데는 이제 알, 아유 귀여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일개미입니다. 일개미. 왼쪽에 있는 건 여왕개미예요? 네, 맞습니다. 여왕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생식에 관련된 뭐 왕개미도 있고. 그래요? 근데- 피메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피메일만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것 같고요. 피메일만 있네요. 예. 무엇을 알아보려고 한 거냐면 사실 네. 진동을 내서 뭔가 신호를 보낼 때 보냄으로써 이 개체의 위험을 알리고 보호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생식충이 있는 집단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알이 있는 집단을 보호할 것인가 야, 아니면 알이 알과 생식충이 함께 있는 집단을 더 보호할 것인가 잔인하다 실험. 네. 이런 이제 일개미 입장에서 과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까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왕과 왕비를 보호할 거냐? 네. 아니면 알을 보호할 거냐? 둘 다 둘 다 있는 곳으로 먼저 갈 거냐? 어떤 네. 거 같으세요? 둘 다 있는 곳을 왜 보기에 넣었지? 그냥 글로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있는 곳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둘이 같이 있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제 둘로 이제 실험을 네. 하다가 만약에 둘을 찢어놨을 경우에는 이제 뭘 선택할까? 알과 네. 왕비와 왕을 음. 이게 마치 그런 거네요. 저는 가끔 그런 질문 받는데 여보 나랑 우리 애들이랑 같이 물에 빠졌어. 그런데 한 명만 구할 수 있어. 이런 질문 자주 받으신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 구할 거야? 뭐 그런 거. 네.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그러면 누가 묻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묻는 사람 구한다고 하는 게 정답이고요. 네. 대개는 아내가 물으면 애는 또 낳으면 되지. 당연히 애가 중요해도 당신을 구해야지. 이가 맞는 것 같은데 아마 개미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알은 또 낳으면 되지. 아닙니까? 전 노코멘트. 맞죠? 정답입니다. 그쵸? 네. 그렇다니까. 정답입니다. 알은 또 낳으면 돼. 여기 보시면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알이 있고 이가 있는데 이는 에그의 약자고요. 알은 이제 생식충의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면 둘 다 있는 거고요. 네. 마이너스면 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 다 있을 때의 그러니까 네스트메이트는 동료예요. 동포죠. 같은 군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집단의 여왕님과 우리 집단의 알 인 네. 경우 예. 그다음에 논 에스티메이트는 우리 집단은 아니긴 해. 근데 다른 여왕이고 예. 다른 집단의 알이야. 이런 경우인 거죠. 까만 거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경향성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저게? 일단은 알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리프로덕트만 붙고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어쨌든 생식충이 있는 쪽에 우선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몰려드는 것이 나타났죠. 진동을 많이 나타나는 거를. 남의 동네 왕과 왕비가 있는 곳도 구하러 간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네 어쨌든 알보다는 신호를 준다. 네. 위험을 감지했을 때 신호를 주는 건 우리 여왕이건 남의 여왕이건 어쨌든 생식계충이 있다면 이제 그쪽으로 신호를 준다는 건 택한다는 피하십시오 뭐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알을 놓고 보면 뭐 없는 쪽보다는 있는 쪽이 조금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기는 또 그렇지만도 않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알은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가 이 그치, 실험의 알은 못 결론이고요. 알아듣잖아요. 피해라도 못 알아듣고. 알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신호로도 연결되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동료 일개미들한테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우리 알이랑 여왕이 이제 위험에 처했다. 네.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경향을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동포건 아니건 모두 가리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보호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열심히 재미있는 다 실험이었고 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실험은 이거예요. 그럼 진동으로 의사소통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진동이 어떤 패턴으로 일어나는지를 또 궁금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진동을 일으키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몸을 뭐 이리저리 휘는 방식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군인개미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 나무를 두드린대요. 그러니까 아까 머리가 되게 크고 단단했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두드린다는 거죠. 머리로 쳐서 그럼 이 진동이 발생하고 그 진동을 통해서 이제 연락이 되게 아니면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 나를 도우러 와줘라 뭐 이런 식의 소통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오. 문제는 그 신호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한 종류가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사람이 구분해낼 수 있을까 이제 궁금했던 연구자들이 모르스 부호 같은 게 가겠네. 네. 따당 땅땅 따당 따다다당 땅땅 따당 땅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개미들을 놓고요 찍었습니다. 비디오로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진동을 이제 분석을 한 거죠. 했더니 영상이 자동 재생돼서 너무 좋네요. 오, 네. 저 진동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지금 머리를 다급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죠. 네. 왼쪽이 실제 속도고요. 오른쪽은 이제 연구자들이 일부러 슬로우 조금 모션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테두리 같은 건 저게 벽입니까? 저쪽을 쳐서 지금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은 그 동그란 접시, 실험용 접시에 바닥에는 이제 종이 같은 걸 깔고요. 얘네가 종이도 먹거든요. 종이를 깔고 그 위에 이제 군인개미들을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녀석 가운데 저 더듬이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은 지금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친구 저 말씀이시죠? 아래쪽. 가운데 그 녀석. 가운데 이 녀석이요? 네. 얘도 뭔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는 아래 한데. 녀석, 그 아래 녀석. 벽을 치는 거 얘요? 아닌가요? 네.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바닥을 쳐서 바닥을. 진동을 네, 일으키는 거예요. 바닥을 아래를. 쿵쿵쿵쿵 머리로 찍고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의사소통이다. 그럼 저 바닥과 연결된 동료들한테 전달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저 땅을 다 같이 디디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실험 상황이라 위에가 투명하게 오픈이 되어 있지만, 보통은 이제 터널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디든 바닥을 치던 벽을 치던 어딜 두드리면 진동으로 터널링 연결된다. 효과 때문에 연결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주파수도 측정하고 하면서 의사소통 신호를 분석하려고 했던 그럼 이제 누가 말하고 실험도 있을 있었습니다. 때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치, 서로 혼선이 올 수 서로 혼선이 있으니까.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신기하다. 있겠네요. 신기하다. 예전에 무슨 그 개미란 소설 읽었을 때 개미들은 무슨 페로몬으로 소통한다 막 네. 네, 그런 거 있었는데 얘네들은 조금 다르긴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걔네들하고는. 네. 정확한 질문이신 게, 그 개미 같은 경우, 개미도 그렇고 곤충들 중에 페로몬으로 의사소통하는 이제 그 종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개미가 되게 발달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흰개미는 개미에 비해서는 페로몬 방출할 수 있는 셈이 현저하게 수가 적대요. 그래서 얘는 한 11개 정도밖에 안 되고, 개미 같은 경우에는 40몇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개체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진동으로 게. 하겠죠. 네, 그러니까 페로몬으로는 영 소통이 어렵고요. 그래서 진동을 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얘네는 주로 어두운 곳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시각도 사실은 이제 이용하기가 어렵죠. 눈도 그렇죠. 퇴화되어 있고. 그래서 오로지 이제 진동으로. 네, 진동으로 해결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럼 이제 일종의 단톡방인 거네요. 개미들끼리 다 어차피 연구하니까 쟤네들 싸웠구나, 쟤한테 혼나고 있구나, 뭐 다 듣겠네요 그냥. 비밀이 없는 필요 없네. 상황이군요. 다 단톡방이니까. 갑자기 마음이 또 짠해지네요. 야 우리 둘 잠깐 얘기 좀 해. 이거 안 되네. 정말 비유의 달인이십니다. 이쪽으로 따라 들어와봐 이런 게 안 그렇지. 되는구나. 조용히 우리끼리 얘기하자. 이거 안 되네. 집을 좀 크게 파야겠다. 그렇죠? 네. 여기저기 야. 널찍하게 파야 해요. 누구랑 사귀는 거 다 알고 와 어떡하나. 여기 사귄 사람 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요? 일개미끼리 사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개미도 참 남녀가 다 있죠. 네, 그것도 재밌죠. 개미는 다 공주개미들 뭐 혹은 일개미들 다 암컷만 있어서 뭐 그렇게 부르거든요. 네. 근데 신기하게 흰개미는 남녀가 일개미들도 다 남녀가 아, 있습니다. 그래요? 다만 생식은 할 수 없는 개체들이에요. 왜요?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일개미로 되는 순간. 신기하네. 그러니까 일개미 너 병정개미는 생식 능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로지 그 생식 왕개미와 능력은 여왕거미만 네, 생식 중에만 받는다. 몰려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진사회성. 야, 그럼 안 하는 걸까 아니면 거세한 걸까? 참는 걸까? 나는 여왕개미가 아니야. 뭐 이렇게. 유전적으로 아예 생식 관련된 부분이 거세하겠죠?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변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래 그러다가 또 여왕개미 돌아가시면 야 네가 여왕해 하면 그 무언가 어떤 게 여왕개미는 그거- 따로 만든다고 했지. 맞아. 그온 이렇게 스위치를 켤 수 왕개미가 되면 왕개미는 일개미 중에 뽑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여왕개미도 그 여왕개미도 있지만 2차 또 후보도 있어요. 그냥 이제 개미들 중에 이제 그 친구들도 만약에 상황이 되면은 페로몬이랑 유전자의 작용으로라고 설명이 되어 있긴 했는데 그런 작용으로 이제 변화가 완전 일어나는 것 거세도 같습니다. 아니네요. 예, 유사시에 가능성은 다시 있는 거죠. 그럼 참는다는 건데 신기한 녀석들이다. 와. 야. 아니 참는 게 아니라 왜 저희 사람도 어느 정도 그 사춘기가 지나야지 어떤 그런 게 2차 성징? 생기잖아요. 얘네들은 다 사춘기 이전에 있는 선수들인 거 아니죠. 사춘기 지난 녀석들도 있고 한참 지난 녀석들도 있고 그러다 유사시는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15살짜리 개미도 있고 30살짜리 개미도 있고 해야 갑자기 왕이 돌아가시면 그 중에서 30살짜리 네가 왕 해라 하는 거니까 또 왕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생식 능력이 살아난다고 하니 야, 그럼 무슨 스위치를 올리는 겁니까 그게? 진짜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그 흰개미 보면 볼수록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일반적인 곤충하고는 확실히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흰개미는 개미가 아니군요. 네, 개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보면 볼수록 더 많죠. 그러네요. 인간도 못 참아서 인간은 거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궁중에서 남자는 필요하고 얘는 일만 해야 되는데 야 너는 일만 해라 하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인간은 거세를 하는 건데 중성화 수술. 그렇죠. 네, 중성화 수술했다가 되돌리는 방법이 있군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되돌리는 건지 아니면 참아라 하면 네 하고 참는 건지. 야,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흰개미들이 진동으로 소통하는 거 알았단 말이죠. 그럼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해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얘네를 찾고 근거지를 아까 박멸을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렇게 하는 데에 얘네의 습성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흰개미 탐지하는 걸로 넘어갈 수가 있을 텐데 음. 그러면 어쨌든 목조 주택이 됐든 어떤 목조 건축물이 됐던지 간에 네. 안에 흰개미가 있는지를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주기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해요. 흰개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예. 그렇게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도 또 계속 연도별로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2020년 연구부터 봤는데 20년, 21년, 22년, 23년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중에 기존에 쓰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겠지만 심지어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썼던 그 탐지견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대요. 개가 네. 흰개미를 잡아냅니까? 네, 개가 흰개미를 냄새로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가 이제 찾아내면 거기를 파보면 이제 그 근처를 찾아보면 이제 흰개미가 흰개미 있거나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근데 또 항상 또 그런 탐지견이 있지 않을 수 있으니 다른 방식도 계속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 음향 신호를 이제 찾는. 탐지하는. 흰개미가 내는 음향을 네, 맞습니다. 그 진동을 파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향 완전히 소리를 탐지하는 기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동을 탐지하는 기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동 쪽으로 되어 있는 것들 봤는데 그런 기술들이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야, 막 이렇게 미세한 탐지를 음파를. 하다 보면 당연히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죠. 얼마나 애들이 소리를 내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노이즈를 걸러내고 흰개미의 주파수만 잡아낼 수 있는 것도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거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판을 깔고 이 흰개미들 중에 많은 종들이 소나무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소나무 판을 깔고 그 위에 이제 박스를 놓고 이렇게 모듈을 설치를 했는데 이제 음향을 주면서 뭐 진동을 흰개미가 들려오는 음향을 이제 감지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위에 달아놓고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그런 걸 뭐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얘네가 주로 이제 어느 시간대에 진동을 많이 내는구나. 그럼 그 시간대에 검사를 해보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 이제 방식입니다. 오후 2시에 활발하네요. 네, 주로 이제 이 시간쯤에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그 시간에 야, 왜 진짜 사람이랑 똑같다. 저녁 7시부터는 자네.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이게 왜 그런지 사실 생각해보면 우와. 온도랑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보통 이제 더운
지방에 많이 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낮 동안에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따뜻할 거죠. 때 활발하고 네. 추우면 들어가고.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뭐 어두운 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선호하는 게 나무 속이나 땅 속이나 이런 데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낮 동안에 따뜻하게 움직이고 싶은데 잘못 나가면 금방 잡아먹히거나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파고 들어가서 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정말.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제 그러면 혹시 보이지 않는데 이제 탐지를 하는 거니까 그럼 그 소리만으로도 활동하는 그 진동만으로도 개체군의 사이즈를 대략 파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고 해요. 근데 확실히 뭐 예측 가능한 거지만 사이즈가 그 개체군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진동이 더 오랫동안 질질 끌게 나겠죠. 사이즈라는 건 마리수. 마리수. 네 맞습니다. 군집의 크기. 마리수가 길면 진동이 오래 간다고요? 네네. 오랫동안 활동하니까 활동이 점점 늘어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처럼 예를 들어 24시간 동안 모니터링 했을 때 피크 타임이 2시였고, 뭐 전후로 원래는 한두 시간씩만 이렇게 활동을 주로 했다면, 개체군이 크면 그 시간이 더 긴 거예요. 그럼 할 얘기 많지 서로. 그 그쵸. 얘기 다 끝나야 또 이제 내일 대화하자 그럼. 나머지는 우리 집에 가서 전화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탐지하려고 탐지기를 켰는데, 야. 이게 정말 몇 시간이고 계속 이게 들린다라고 한다면, 얘네는 정말 속이 텅텅 비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속이 비어 있다고요? 나무 속이. 그러니까 개체군이 너무 커서. 다 퍼먹어서. 아. 개미가 너무 많아서 아, 이제 소리가 알겠습니다. 계속 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온도에도 확실히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많은 아이들이 있으면 온도가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목재 건물들 비파괴 검사 이런 데 중에도 네. 이제 뭐 응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술들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흰개미가 안에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네, 그걸 탐지하는 거. 또 한편으로는 목재 자체가 좀 흰개미에 좀 강하게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아예 좀 방충 기능이 있는 이런 기능성 목재도 연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네. 야. 밤 되면 자고 낮 되면 일어나서 제일 따뜻할 때 많이 활동한다는 걸 보면 정말 야, 어떻게 알까 이거 지금 몇 시인지 대단합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그다음에 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거는 뭐 그냥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네. 결국은 어떻게 해서 흰개미가 우리나라까지 왔냐라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뭐 이렇게 운송하고 왔겠죠. 뭐 운송수단으로 왔겠죠라고 했는데 바다를 건너서도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네? 연구했습니다. 즉 염분에 강한 종들이 있다는 것을 찾아낸 건데요. 수영을 하고 와요? 수영을 하는 건 아니고 짠물이 섞여 있는 목재에도 얘네가 충분히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아. 것을 나무 그리고 땄습니다. 옛날에 그 소나무 뭐 가공하려고 소금물에다 막 절여놓고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해도 얘네들은 살아남는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이 실험을 해봤는데 12종을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 30종을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강하게 살아남는 종은 있었고 근데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하는 종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흰개미 전부 다 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중에 강한 종들이 있는 것 같고 재미있어서 이걸 넣은 이유는 뭐였냐면 이번에 강남에서 발견됐던 그 종 있잖아요. 네. 그 종이 염분에 정말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실험 결과가. 그래서 얘가 정말 바다 건너 왔구나라고 네, 저 혼자 짐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소금물에 젖은 목재를 타고 왔다 우리나라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얼마나 산다고 하셨죠? 수명이? 여왕개미 같은 경우에는 최대는 50년까지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한 30년에서 50년 정도로 수명이 얘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왕개미가 안 되면 더 빨리 죽어요? 네. 여자개미 중에선? 네. 일을 열심히 하니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역시 출산보다는 일이 힘들어서 빨리 죽는 걸까요? 아니면 출산을 하면 힘들긴 해도 그게 수명에는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건 흰개미의 약간 종특이성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수명하고 생식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얘기를 할 때, 네. 생식 능력이 강하면 수명이 짧은 경우들이 생물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곤충에서. 그래요? 네네. 그래서 막 먹이에도 관련이 있고 아무튼 막 그런데 흰개미는 그거에 따르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 너무 많아서 넣진 않았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특이한 여러 가지로 신기한 점이 많은 종인 것 같습니다. 생식 능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개체가 더 오래 산다. 네네. 근데 보통은 다른 개체들은
생식 능력이 강하면 빨리 죽고 네, 수명이 짧은 경향이 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수절하거나 그 하면 오래 살고 네. 수절이 뭐예요? 그거 그냥 일만 하는 거. 아 그런데 이 녀석들은 그 남자 개미들도 왕 되면 더 오래 살아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진 못했는데 아무래도 생식충들은 수명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활동보다는 네.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나 봐요 그 활동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죠. 근데 그러면 다른 애들도 그래야 되는데 흰개미만 또 그러니까 그건 좀 특이한 점 같습니다. 흰개미의 생식 활동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다. 그럼 보통 일반적인 다른 개체의 생식 활동은 일반적으로는 건강에 나쁩니까? 수명과 관련성을 따졌을 때 보통은 생식 이후에 바로 수컷 같은 경우에 죽는 개체들이 많고요. 곤충들을 봤을 때 짝짓기 이후에 사망하거나 아니면 암컷한테 스스로? 잡아먹히거나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제 단절이 되는데 흰개미는 꽤 왜 죽지? 죽는 거 알까요? 죽는 거 알고 스스로요?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개체는 이런 활동을 많이 하면 빨리 죽는다. 그러면 그 왜 시소, 수소 왜 이게 새끼만 낳게 하는 소 있잖아요. 소. 새끼만 낳게 하는 소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월한 종자라서 음.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유전자를 많이 퍼뜨리려고 일부러 이제 아, 교배만 이제 전문적으로 종마 같은 거? 그런 거죠. 아. 그런 건 빨리 죽어요. 보통이 그 종마는 빨리 죽느냐? 네, 그런 경우는 인간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건강 관리를 해주지 않을까요? 종마. 이제 야생 상태에서 자라는 건 아니니까. 불안해요? 빨리 죽을까봐? 아니 오래 살까봐 불안하십니까? 본인은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만약 그게 이제 생식 활동이 활발하면 수명은 짧다. 아니면 그럼 이제 아니면 반대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선택의 문제일까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그냥 빨리 갈 거다. 열심히 살다 빨리 갈 거다. 아니면 나는 좀 소심하게 살다가 오래오래 살 거다.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전 뭐 두 번째 스타일 같습니다. 소심하게 오래오래? 네. 그 오래 살아서 뭐해요? 빨리 돌아가시려고요? 아니 오래 사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행복하세요? 아닙니다. 이렇게 또 행복 배틀로 넘어가게 됩니까? 그렇군요. 네. 제가 저 멘트를 잘못 보고 사실 지금 시간이 다 됐다는 얘기인 줄 알고 아닙니다. 서둘러 네. 끝내는데 저거는 그냥 예고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약 한 15분 정도 남아서요. 그렇군요. 네, 생식에 관련한 재밌는 얘기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순간 마음이 급해가지고 저 클로징 멘트라는 말에 아닙니다. 괜히 저기를 봐가지고 그랬군요. 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그때 그 탐지를 해서 이게 여왕개미를 찾았다고 하셨는데 네. 이 흰개미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예요. 네, 네. 그거 어떻게 찾아요? 우리나라는 그 거기 목조 건물이었나요? 그냥 일반 가정집인 것 같았고요. 네. 근데 가정집에도 왜 나무로 되어 있는 골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뭐 문틀 같은 것도 있고 문도 물론 있고 뭐 찬장 같은 것도 나무로 돼 있고. 근데 그거는 기사 사진을 보니까 그 문지방이라고 하나요? 방문을 열 때 그 문턱 있잖아요. 네. 거기를 이렇게 뜯었더라고요. 아. 그 밑에 이제 아마 있었던 것 같고. 흰개미가 살았다. 근데 사실 흰개미가 이제 처음 발견된 것은 아니고 이제 여기저기 가끔 많이 출몰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예. 그래서 뭐 나무를 먹는다고 하니까 조심하긴 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급하게 이제 정리하느라고 접긴 했었는데 다시 잠깐 얘기를 다시 해보면 네. 보통 사회적 곤충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흰개미뿐만 아니라 뭐 개미, 꿀벌 이런 사회적 곤충 같은 경우에 그 생식 능력을 아무래도 전담하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수명과 생식 능력 간에 이제 관계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겠죠. 이제 바로 비교되니까. 흰개미 빼놓고 이제 나머지 종들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명과 생식력과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즉 왕개미는 빨리 가고. 예. 그렇게 가는데 그런 게 흰개미에서 예외적으로 나타났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연구되어 있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왜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수명이 감소되느냐에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생식은 뭐 이렇게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죠. 영양이라고 뭐 퉁쳐서 얘기하지만 사실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 거고 영양 중에서도 네. 네. 단백질을 많이 농축을 해야지만 이거를 이제 자손을 만들고 그 객체를 키워서 내보낼 수가 있죠. 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단백질을 거기로 농축시키는 그 대사 과정 자체에서 뭔가 수명을 감소시키는 것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아 근데 이거 예전에 사람 사이에서도 뭐 뭘 밝히면 빨리 죽는다라는 약간의 경험칙이 있잖아요, 저희.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경험치까지 있습니까? 여색을 밝히면 빨리 죽는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 왕들 뭐 그런 거에서. 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시니까 그 정사 좀 보시라고, 그러니까 나란 일도 좀 보시라고 네. 왕한테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죠. 빨리 가십니다, 전하. 그러시면 아 그런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설마 진짜 그랬겠습니까? 네. 다시 네. 개미의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네, 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뭐 이제 그런 얘기들 있었고 좀 뭐 보충할 것들에 대해서 더 얘기를 드리면 네. 그다음에 뭔가 그 바다를 건너오는 그 래프팅이라고 논문에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바다를 건너와서 퍼져나가는 그 개미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는데 또 거기에 덧붙이자면 이제 기후 변화 얘기는 어디에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기후 변화 때문에 과거에는 좀 동남아시아 지역에 주로 살던 그 네. 침입종들이 점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위로 점점 확산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경향 한 가지 신호로 이번 사례도 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개체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하고 활동하고 습성이 정해지잖아요.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자손 많이 네. 퍼뜨리기 위해서. 네. 근데 자손을 많이 퍼뜨리기 위한 거라면 뭐 왕개미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그 피메일 개미들이 다 왕개미의 와이프가 되는 게 그게 빨리 퍼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왜 한 명 정해놓고 해요? 아, 이것도 곤충의 특이한 지점이 있는 게 네. 한 번 짝짓기를 하면 그 수컷의 생식세포가 암컷의 몸 안에 계속 저장이 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짝짓기를 하지 않아도 계속 자손의 어떤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을 계속 낳을 수가 있어요. 거의 기계 한 번만 시스템이네요. 하면 그 네. 여왕개미는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왕의 아이를 계속 낳는다고요? 네네. 그래서 그 개미가 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개미 같은 경우에 아니, 그 다 신혼비행을 하고 가까운 나서 수개미는 이제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죽으면 어떡해라고 한다면 필요가 없군요. 그때 그 짝짓기 이후로 이미 암컷의 몸 안에 저장이 그 되어 있기 때문에 왕개미도 그냥 짝짓기 한 번 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흰개미 말고 개미 일반 일반 개미의 개미는? 개미. 네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초파리 같은 경우도 짝짓기를 하고 나면 한 이틀 이상은 수컷의 그 정세포들이 암컷 몸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짝짓기만으로 그래서 수백 개의 알을 낳을 수 있는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럼 여왕개미는 그 첫 번째 그 왕의 생식세포를 한 번 받아서 네. 여왕개미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 왕의 수손을 계속 스스로 낳고 네. 왕은 그냥 잠깐 하고 돌아가시고. 네네. 일반적인 사회적 곤충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흰개미는 그렇지 않다. 근데 네, 흰개미는 흰개미는 근데 좀 살아있다. 흰개미는 그럼 매번 왕이 이제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흰개미도 사실 짝짓기 이후에 웬만큼 어느 정도 긴 기간 동안에 가능하긴 한데 그 이후에는 또 이제 필요한 순간들이 있겠죠. 아, 평생을 가는 건 아니다. 네. 아, 흰개미의 여왕개미는 네네. 매번 필요한 거는 아닌데 네. 꽤 여러 번은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 그게. 상대적으로 개미보다는 개미는 정말 한 번만으로 한다면 이거는 흰개미는 이제 그럼 네. 그럴 때 다시 그때 그 왕을 불러요? 아니면 다른 왕으로 바꿔요? 그거는 기존에 있던 왕에 문제가 없는 한은 기존에 있던 왕을 사용할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네. 근데 아까 말씀했던 유전적인 다양성을 좀 만드는 측면에서 다른 왕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왜 계속 같은 아니면 뭐 왜냐면 네. 종마 같은 왕이니까 훌륭한 왕이라서 훌륭해서. 다양성보다는 건강성을 선택했을 수는 그럴 수 있겠죠. 있겠네요. 그건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네. 근데 아까 그럴 제가 수 최초로 있겠네요. 했던 질문 왜 그 여왕개미를 네. 하나만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모든 피메일 개미를 다 하면 빨리 번식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사회가 유지가 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 컨트롤 타워라는 말은 여기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식을 담당하는 건 한 마리만으로 충분하고 알을 많이 낳으니까. 네, 나머지들이 열심히 꾸려가야 그 콜로니가 운영이 되지 굳이 여왕개미가 여럿이 있는 것이 사회의 효율성을 위해 좋지 그럼 않을 알이 것 같고요. 너무 많아진다 그럼. 네, 그러면 그거 누가 다 돌볼 것이며 그리고 보통 그렇게 되면 여왕개미들 사이에 좀 암투가 있습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개미들 같은 경우는 개미는 대박이다.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는 것 개미들은 같은데 여왕 개미하고 그냥 보통 피메일 개미하고 싸워요. 싸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 다른 군체끼리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당연히 싸움이 일어나서 한 마리만 남아야 없겠어. 되고요. 왜 없겠어? 야. 그래서 흰개미는 일단은 한번 발견이 되면 굉장히 다수가 그러니까 일단 인간의 눈에 띄었다는 자체가 원래는 이제 나오면 안 되는 애가 나온 거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는 이미 이미 있겠죠. 네, 이미 많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깨진 된다고 유리창의 하고요. 법칙 같은 거. 그래서 흰개미가 강남권에 좀 더 돌아다닐 수 있군요.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은 뭐 여기저기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드라이버 찔러보기 그런 것도 그런 있지만 것도 좀 하고. 국가적인 방제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그래서 뭐 싱가포르나 뭐 중국 같은 사례들을 보니까 약간 시민 모니터링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흰개미 신고하기. 네. 그래서 감시 체제를 조금 네트워크를 확산시켜서 좀 그러면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근거지를 찾아서 살충제 뿌린다는 거죠. 네. 살충제를 뿌려도 사실 방제가 잘 안 돼갖고 그 방법도 되게 연구가 되고 있더라고요. 살충제에 강해요? 살충제에도 강하고 그래서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예 그 건물 자체를 나무를 다 뒤집어 씌워 살충제를 엄청 뿌린 다음에 다 꽁꽁 싸매가지고 그게 충분히 다 살충 작용이 일어날 때까지 풀지 않는 그런 식으로 뭐 훈증 방법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정말로 뿌리를 뽑기 어려워서 초반에 콜로니가 작을 때 빨리 대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 흰개미의 천적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개미도 흰개미를 얼리버드. 공격을 하고요. 얼리버드 캐스터웜. 그리고 보통 그 작은 곤충들을 먹는 많은 것들이 다 네. 천적이 되긴 하겠죠. 아, 그래요? 네. 그 개미는 의사소통을 할 때 그냥 의사소통이라는 게 나 너 오늘 기분 별로 안 좋다 하는 그런 의사소통을 그냥 페로몬 그런 걸로 한다면서요. 네, 페로몬으로 소통하죠. 개미들끼리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 이 자식 마음에 안 드네라는 생각은 들더라도 어유 수고했어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개미들은 그냥 마음이 바로 그냥 페로몬으로 방출되는 거라서 서로 어차피 거짓말을 못하는 그런 거라던데 맞습니까? 개미가요? 예,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도 나 너 마음에 들어라고 하는 페로몬을 페로몬을? 방출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되려면 이제 곤충이 감정을 느끼는지 일단 그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기본적인 거 뭐 이것은 이렇게 하면 경고 표시다. 뭐 이렇게 하면 먹이가 근처에 있다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뭐 거짓말 할 일이 없나? 살다 보면 되게 개미는 기본적인 그런 신호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라서 감정에 이런 연구는 본 적이 있어요. 꼭 흰개미 연구는 아니긴 한데 공포를 느꼈을 때 방출되는 페로몬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면 그 집단의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는 본 적이 있는데 공포 그치. 이외의 다른 감정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건 없었습니다. 네. 거기도 단톡방인가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얘랑 하는 의사소통을 다른 사람도 어차피 다 알 수 있나 궁금한 거죠. 예를 들면 태어났는데 여왕개미 이미 있어. 왕개미 이미 있어. 나는 일개미 메일이야. 네. 옆에 있는 일개미 피메일이 있어. 네. 마음에 들어. 그 마음에 안 든다는 그 감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음에 들 수 있죠.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개미는 없다는 거죠. 그런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 개미 생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야, 우리 그냥 둘이 저기 도망가 버릴까? 그런 의사소통을 둘만 할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단톡방이면 근데 기본적으로는 페로몬 자체가 없는 건 아니니까 적기는 하지만 그래서 근처에 있는 개체끼리는 페로몬으로 알겠죠. 소통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알겠구나 그러면. 근데 진동이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하죠. 멀리까지 빠르게 전달할 때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개미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실시간 채팅창에서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할 상황이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굳이 양치기가 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같이 모여서 집 짓자라고 할 때는 야 이거 내가 할게 너가 해 뭐 야 거기 무너져 조심해 뭐 이런 거는 거짓말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얘기할 때는 서로 거짓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지원 선생님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거 거짓말인가요? 그런 거. 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거짓말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는 시츄에이션이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감사한데요. 이게 뭐라고 이걸 들어주고 계시다니 여러분 항상 너무 감사하고 존경하고 아니, 사랑합니다. 아니, 이분들도 재밌으니까 보고 듣는 겁니다. 재미 없잖아요. 아 진짜 냉정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10번 재밌다가 한 번 재미 없잖아요. 니들 많이 게을러졌다부터 시작해서. 올 때 항상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뭘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 너무 자세하고 너무 뭐 전문적인 거 하면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또 너무 가벼우면 좀 그렇고 주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오늘- 막상 네. 당일은 퇴근하고 막 열심히 오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일개미. 네. 흰개미도 흰개미에 대해서. 네. 흰개미랑 바퀴벌레는 친척인데 같이 살기도 하나요? 같이 살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하지만 생활 방식이 다를 것 같습니다. 바퀴벌레는 자기가 나무를 갉진 않고 틈으로 들어가서 살고 이제 이 친구는 나무를 먹죠. 자, 흰개미가 나무를 먹지 않도록 뭔가 할 수 있는 뭐 약을 친다든가 흰개미를 설득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개발되면 돈 많이 벌겠네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시작할 때 댓글에 어떤 분들이 흰개미 관련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그럴 수 있는 게 관련 기술과 기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탐지견을 쓰겠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아까 음향 탐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그걸 끊임없이 그 주파수를 기계학습시키고 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첨단 기술들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후 변화가 오고 있으니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음을 연구하면 소통도 할 수 있다고 흰개미하고. 소통도 가능할 수 있죠. 막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똑똑똑 하면 이제 대박이네. 자 오늘도 그 어디에서도 듣기 어려운 집을 갉아먹는 흰개미 이야기 네. 중동고등학교 곧 방학을 앞두고 계시는 안주현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중동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있을 때 잘합시다. 중동고등학교는 사립입니까? 네, 사립입니다. 그럼 꽤 오래 계실 것 같습니다. 중동고등학교를 과학고로 만드신 안지훈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또 돈 되는 정보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